하늘이 높고 또 파란 가을 하늘의 비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을에는 왜 일교차가 클까? 안개는 왜 생기죠? 네, 가을 날씨의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와 고민을 모아 유쾌한 날씨 생활 특별쇼 캐스타! 자, 오늘도 청일점 한 분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네. 뭔가 스튜디오 분위기,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오늘 또 날씨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네. 난리 난 날씨 예보하는 남자 박선우 예보관님 나와 계십니다. 의상이 오늘 가을 의상이네요. 그러니까요. 체크 패턴으로. 네. 저 센스 역시 있게. 가을하면 체크 패턴이잖아요. 이렇게 대학생 복장이잖아요, 보통 보면. 그리고 안경도 딱 그 복학생.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자, 그럼 오늘 또 복학생 오빠와 함께하는 날씨 이야기 네,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선선하니 정말 딱 바람 쐬기 좋은 그런 날씨인데 네. 다들 좀 가을 날씨 만끽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말마다 요즘에 그냥 가까운 교외로 드라이브 겸 뭐 맛있는 맛집 갈 겸 네. 돌아다니면 막 하늘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선선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실 멀리 뭐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네. 그냥 가볍게 산책만 하는 것만으로도 한강, 그놈의 한강, 이제 한강가 이제 아니, 그놈의 한강이라뇨. 한강 비하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그런 한강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하지만 네. 이제 한강까지 못 가니까 이렇게 회사 근처라도 이렇게 거닐어도 좋다, 뭐 이런 말이죠. 예. 아니 정말 가을 하늘은 뭔가 여름과는 다르게 좀 더 하늘이 예쁘고 높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림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저는 아이스크림 생각나요. 뭐야? 캔디. 캔디 그러네요. 초딩 입맛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이미지를 그렇게 순수한 이미지로 좀 어려 가져가려고 보이려고.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좋아. 30이죠? 올해 30이죠. 예. 나이 밝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보관님, 네. 가을 하늘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때도 높은 가을 하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맞는 얘기인가요? 네. 가을에는 여름과 달리 우리나라 상공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감소하게 되면서 네. 먼지나 이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더 높은 곳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지구로부터 이제 지구로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이제 파장이 좀 짧은 이제 파란빛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네. 이 맑고 건조한 공기에서는 이 파란빛이 산란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 유독 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구름도 굉장히 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9월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도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뭐 아직 여름 기온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통상학적으로는 이제 9월이 시작되면 가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기상학적으로는 따로 가을의 시점을 보는 게 있어서 저희도 딱 이제 9월 1일이 되자마자 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애매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컨디션 좋아. 네, 그래서 저랑 예보관님과 함께 가을 날씨에 대한 어떤 문제를 OX로 아니, 예. 예보관님이 이렇게 또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알고 계셨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죠. 긴장하신 거예요? 아니, 저를 믿어보세요. 예. 네. 제가 OX를 한번 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OX 퀴즈. 저 기상학적으로 가을이라고 규정짓는 일 평균 온도는 18도이다. 아니 선배들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저희 기상 캐스터잖아요. 아니 지금 몇 년 차인데 우리가 나는 이거 거부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맞춰주세요. 예, 일단 맞춰볼까요? 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예보관님께. 18도가 아니라 몇 도인가요? 모두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예. X인데요. 예. 정답은 일평균 기온이 20도일 때입니다. 그렇죠.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9일간 유지되는 날의 첫 번째부터 가을 시작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계절이라는 거는 온도 분포라든지 강수 형태, 기압계 등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이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평균 기온도 20도 이하로 내려가서 9일 동안 유지되는 걸 지켜본
봤을 때 네. 첫 번째 날 시작했을 때를 가을 시작일이다. 근데 저는 좀 정리를 하고 궁금한 게요. 네. 왜 하필이면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진짜. 9일인가요? 아, 요즘은 할 줄 알고 제가 준비를 좀 그러세요? 와, 정말 진예남, 질문을 예측하는 남자네요. 네, 사실 이 9일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다릅니다. 뭐 네. 일주일을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9일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준을 평균 기온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평균 기온을 이제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일간의 온도 패턴을 주기 때문에 이제 9일 정도 유지되고 열흘째 되는 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9일 정도는 평균 기온 20도가 유지가 돼야지 이제는 같은 기단 안에서 기상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9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요즘에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봄이랑 가을이 정말 짧아지고 있고 여름이랑 겨울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정말 봄, 가을은 없어요. 거의. 네,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짧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근데 맞는 거예요, 예보관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름철 기간은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 봄, 가을 기간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또 겨울철 기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기간만을 놓고 봤을 때는 봄과 가을 기간은 큰 변함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00년대에는 5월 27일에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1950년대에는 6월 11일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앞당겨졌고요. 여름 기간도 보게 되면 101일에서 121일 정도로 20일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겨울 기간도 그만큼 겨울이 늦기 시작하고 빨리 종료되다 보니까 일수로 계산했을 때는 봄이나 가을 기간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기간은 큰 변함이 없지만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계절에 걸쳐서 온도 상승은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가 아마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네. 지금처럼 겨울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여름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뚜렷한 사계절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계절이 없어진다는 게 좀 슬프네요. 특히 저희가 또 봄, 가을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적으로 더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제 겨울이나 여름은 너무 덥고 막 힘든 날들이 많으니까 더 길게 느껴지는. 맞아요. 저희가 마치 사실 주말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올가을이 평년보다 좀 빨리 찾아올 거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혹시 예보관님이 쓰신 거 아닌지 K웨더에서 또 제공을 했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상학적 기준으로 네. 평년과 최근 10년 동안의 가을 시작일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네. 서울의 경우 평년 가을 시작일이 9월 29일에서 최근 10년 동안에는 10월 2일로 한 3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밖에 주요 도시에서도 3일에서 5일 정도 늦어진 걸로 나왔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가을 시작이 좀 빠를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네. 다른 해보다는 조금 일찍 약화가 되고 오히려 북쪽의 찬 공기가 다른 해보다는 좀 더 빨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기 때문에 9월 중순과 하순에는 좀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시작을 좀 빨리 본 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거는 서울의 가을 시작일은 9월 27일, 광주 30일, 대구 10월 1일 등 평년보다는 하루에 이틀 정도 좀 빠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최근 10년보다는 5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말부터 서서히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그렇습니다. 가을이. 추석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추석 지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아직 미처 가을옷 좀 두꺼운 옷들 못 네. 꺼내놓고 두꺼운 이불 교체 못한 분들은 이제 좀 빨리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저희가 한창 얘기를 하다 보니까 퀴즈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난 거예요? 네, 또 퀴즈가 남았어요. 예. 정말 막간을 이용해서 잘 치고 오네요. 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 가을에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어요. 네.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 아침에 거의 15도 가까이 떨어졌다가 늦더위 한 30도 가까이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나는 이유는 바로 습도 때문이다. 자, 하나, 둘, 셋. 짠! 네. 정답은? 이번에도 다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일교차는 말 그대로 하루의 이제 온도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네. 낮에는 해가 이게
뜨니까 공기가 덮여지겠죠. 네. 밤에는 또 해가 없어지니까 빨리 식게 되고요. 네. 건조한 공기는 이제 습한 공기에 비해서 빨리 뜨거워지고 식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냄비 속에 물의 양이 많을수록 끓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식히는데도 더 오래 걸리겠죠. 가을이나 이 봄철에는 이 대기 상태가 건조하기 때문에 맑은 날 일교차가 그만큼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명쾌남이네요, 우리 예보관님. 자꾸 그렇게 별명지. 맞들렸어요. 저 별명이 많아지고 있네요. 지금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쯤 한 10개 별명 가져가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일교차 크게 날 때 이제 걱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잖아요. 맞아요. 건강의 비상이죠. 요즘 같은 맞아요. 환절기에. 저희가 맞아요. 항상 멘트로 하잖아요. 뭐요? 체온 관리 잘하세요, 뭐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런 말 그렇죠? 맞아요. 단골 멘트인데. 맞아요. 이제 낮에 덥고 또 저녁에는 기온이 빨리 뚝뚝 떨어지니까 이 혈관이 수축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혈압이 이제 오르게 되고 거기에 이제 피를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에도 좀 무리가 오게 되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는다고 해요. 일교차가 커질 때 실제로 연구가 이제 일교차가 1도 이상 벌어질 때마다 이런 심혈관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이런 병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0.8%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일교차 클 때는 뭐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저희가 각종 뭐 알레르기라든지 감기라든지 질환들에 정말 많이 걸리는 그런 때이기도 한데 피부도 건조하고. 맞아요. 요즘 같을 때 좀 어떻게 건강 관리하면 좋을까요? 준비하신 분 없어요? 일단 예. 제가 했는데 시치미를 떼고 계세요.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했네요. 1번부터 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짜라란! 도와드릴게요. 네, 자 보면은 아침 외출 전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 자, 일교차가 크게 날 때 아침 어때요? 몸이 추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웅크리게 되죠. 웅크리게 춥잖아요. 그래갖고 외출하기 전에는 좀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몸을 따뜻하게 웜업 해주듯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해서 체온을 좀 높여줘야 되고요. 네. 맞아요. 번째, 그리고 저 여기 한마디 네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살을 붙이면 아침에 나가실 때 춥잖아요. 요즘에 쌀쌀하니까 좀 또 낮에는 약간 더울 수 있으니까 입고 벗기 좀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잘했어. 자, 두 번째. 따라단. 짠. 기관지 건강이 걱정된다면 도라지물 마셔라. 도라지물 쓰지 않아요? 도라지물 에휴, 또 순수한 척 하려고 초딩 입맛이에요. 초딩 입맛 해갖고 자기 이미지 진짜. 귀엽게 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전문 용어 쓰는데 입맛은 딱 맞아요. 초딩 9살짜리예요. 맞아요. 인정. 사실 이 도라지가 쓰기는 해도 쓸수록 몸에 좋은 게 있잖아요. 어떤 성분들이 있냐면 사포닌, 비타민C, 철, 인 이런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도라지가 그냥 막 이렇게 먹기에는 좀 쓰다면 청을 해서 좀 달달하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도라지를 곱게 간 다음에 꿀이랑 1대1로 섞어서 청을 만들면 돼요. 물에 끓여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아침마다 이렇게 한 숟갈 떠먹거나 아니면 차에 타서, 그러니까 물에 타서 차로 마시거나 하면은 기관지 점막도 아주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면역력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 얘기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그쵸. 설명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이 늘었어. 자. 또 조금 전 설명해 주신 도라지 청을 해서 먹으면 네. 또 달짝지근하니 쓴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좀 잘 먹을 수 또 있을 것 있잖아요, 같아요. 여기. 쓴 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청해서 먹어야겠네요. 청하고 네. 엄마 청해줘 해가지고 하세요. 짜잔! 세 번째입니다. 네,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 섭취, 냉온 교대 샤워. 일단 세 가지가 나왔는데 네. 자, 충분한 수분은 사실 저는 요즘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맞아요. 물을 먹기 싫어도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목이 바짝바짝 타죠? 네. 맞아요. 영화 연가시 아시죠? 마치 거기 연가시 주인공처럼 저도 모르게 아니, 확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건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마시면. 아, 그런가? 욕조 들어가서 그런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물 컵에 아이고, 고상하게 과장님. 네, 따라서 알겠습니다. 막 쓰고 별명 짓는 거죠.
윤 과장님, 저 네. 가장 잘한다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네, 우리 윤 과장님.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루에 한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적당하다고 하고요. 비타민 섭취하는 건 다들 아실 테고. 자, 여기 냉온 교대 샤워가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저 알아요. 따뜻한 물이랑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따뜻한 물이랑 차가운 물이랑 번갈아 가면서 같이 샤워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걸 한 3회 정도 이제 반복을 해야 되고 마지막 마무리는 찬물로. 찬물로. 맞아요. 맞아요.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찬물을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것도 많고. 나이만 30이지. 나이는 그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통쾌하다.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뭐요? 둘이 한 살 차이야. 오늘 또 복장이 또 4천 맞다. 박성희 보고 그거 굉장히 알아요? 좋아하시네요. 여기서 저는 유승민 캐스터님 20대 초반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분위기 보자. 될 거야. 이거 될 거야. 아까 OS 퀴즈부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계속 죄송합니다. 나오고 싶으시죠?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네.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가을날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가을철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네. 혹시 우리 캐스터들 가을과 관련된 속담 아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봄볕은 며느리째이고 이제 예. 가을볕은 딸내미 째운다. 가을에는 비가 적게 내리잖아요. 네. 가을비는 장인어린 수염 밑에서도 피한다. 그만큼 비가 적게 내린다. 그런 수염으로도 피한다. 네. 또 제가 찾아봤더니 가을 안개는 쌀 안개, 봄 안개는 죽 안개 이런 속담이 있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그쵸? 것 같은데요? 처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가을에 안개가 끼면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벼가 익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봄에 안개가 끼면 이제 식물의 발육, 이 생성하는 자라는 거를 방해해서 이래서 이런 속담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을철에는 정말 이 안개가 굉장히 자주 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30년간 안개일수의 평년값을 찾아보니까 일단 가장 많은 거는 여름철 8.7일이고 그 다음이 가을이에요. 6.8일, 그 다음에 봄이 6일, 겨울이 3.6일인데 네. 가을철도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안개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안개는 이제 지표면 부분의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다다르면 능결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런 안개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을수록 또 날씨가 안정된 날씨일수록 더 잘 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는데요. 네. 가을에는 대기가 매우 안정된 날이 많기 때문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복산 행각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개도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설명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요. 가을철에 안개일수가 많은데 가을철이 유독 이제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안개일수가 많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기가 건조해도 네. 그 공기 중에는 소량의 수증기는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일교차가 아까 크다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밤 사이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슬점 이하로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수증기들이 응결을 하면서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가을철 안개는 소산도 좀 빠른 편입니다. 해가 뜨면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면 금방 수증기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안개가 좀 빨리 소산되는 그런 현상도 좀 가을철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 안개가 물 안개가 싹 끼면은 그렇게 운치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안개긴 하지만 이게 교통 안전의 완전 주범이거든요. 교통사고의 주범. 맞아요. 2006년에 이제 10월에 있었던 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요. 이제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차들까지 과속을 하다 보니까 무려 29대가 이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화재까지 발생을 해서 12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가 이제 발생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늦가을에 안개가 짙게 낀 날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평소보다 4배 가까이나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만 그래도 안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하면 그래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자기 준비를 오늘 준비한 거 많네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가을철 안개 속 안전운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요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따라단. 짜라단.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와이퍼랑 워셔액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좀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주행 전에 와이퍼가 잘 움직이는지 네. 이걸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와이퍼 작동 많이 했을 텐데 그 고무 날이 많이 마모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점검을 하시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행 전에 워셔액이 충분히 또 있는지 또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따라단. 짠. 네, 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서 열선 체크. 아. 네, 좀 일교차가 커지면 성에가 자주 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열선이 잘 작동을 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그 열선 가까이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단. 무조건 밝으면 된다. 상향등. 이거 어떨까요?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장롱 면허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안개가 껴서 앞이 안 보인다 뿌옇다면 무조건 일단 불을 밝게 하고 볼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그 상향등이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향등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아요. 그럼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산란이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안개 입자가 만나면 난반사가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굴곡진 그런 거에 반사가 이렇게 돼야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표면이 이렇게 이렇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반사되는 것도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개 입장을 만났을 때 뿌옇게 보이고 결국 상향등은 오히려 안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파장이 긴 노란색의 안개등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안개 많이 꼈을 때는 다 켜고 봤거든요. 무조건. 네, 무조건 밝게 다 켜고 이게 안전운전의 막 지름길이다. 실내등까지 다 켜고 뒤에도 다 켜고. 그런데 그게 상향등은 위험하다. 오히려. 위험한 거죠. 이거는 정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네요. 자, 정말 안개 낀 날은 무엇보다요. 앞차와의 간격 충분히 두고 네. 반드시 서행 운전하는 이 기본적인 안전운전 습관을 좀 잘 지켜서 운전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가을철 날씨와 또 건강관리법, 안전운전까지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가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햇살을 내뿜는 여름철과 달리 가을 하늘을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해줄 만큼 높고도 아름다운데요. 오늘 바쁜 손길을 멈추고 가을 하늘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수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태산!